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상명대학교 화학에너지공학과의 강사학 교수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 이제 방문학자로 와 있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 만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자리 잡는 대로 녹화해서 올린다고 했는데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이제 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원했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 그 오징어하고 이제 미역 관련된 영상을 좀 만들어 드렸었는데, 사실은 그 뒤로 사실 주제를 좀 다른 걸로 이제 바꾸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동안 너무 많은 분들이 뭐 댓글이든 이메일이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너무 많이 문의 주셨어요. 아마 가장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이번 최근 2주가 바로 뭐냐면 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뤄달라라는 문의가 너무 많아서 차마 그걸 외면할 수가 없어서 오늘 주제는 좀 김을 가지고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김을 싫어하는 분은 전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사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밥에다 김 싸 먹으면 여러분들 뭐 진짜 한 세네 공기도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국민식품이라 불리는 이 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면 일단 2017년 식약처 자료인데요. 절대 이게 과거 자료가 아닙니다. 2017년 왠지 오래된 것 같지만 식약처에서 전수조사한 거는 2017년 납과 카드뮴에 대해서는 2017년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최신 자료고요. 2023년에 다시 한다라고 하니까 그때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최신 자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 나왔던 결과 충격적이었죠. 그러니까 축산물 대비 수산물의 그 평균 이런 납 오염도가 약 20배 정도 됐었다는 결과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카드뮴 같은 경우는 카드뮴은 참고로 발암물질입니다. 발암물질인데 축산물 대비 수산물 농도가 그 카드뮴 농도가 평균 약 157배. 대단하죠. 뭐 15배도 아니고 157배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걸 좀 말씀드리면 이 우리가 이제 카드뮴, 중금속 카드뮴 발암물질인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노출량을 계산해 봤더니, 그러니까 조사해 봤더니 실제 우리가 카드뮴에 노출되게 된다면 우리 그 점유율을 차지하는 게 수산물이 무려 점유율의 거의 48.3%,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러분들이 카드뮴이 몸속에 우리 몸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 주로 식품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그것에 차지하는 것의 절반은 바로 수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 이게 무슨 축산물을 소비를 장려하는 그런 방송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채식주의자는 아니고요. 소식주의자는 아니고 채식 옹호론자입니다. 굉장히 채식을 많이 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요. 어디 가서도 고기 섭취 줄여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 제 몸을 위해서도 그렇고 너무 과한 섭취하면 안 된다라고 뭐 너무 많은 결과들이 있잖아요. 축산물 관련해서 제 몸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환경을 위해서도 그렇고 생명 윤리 측면에서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절대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말씀드릴 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김으로 돌아올게요. 김으로 다시 돌아오면 2017년 자료를 가지고 납과 카드뮴, 중금속을 말씀드리면 김 같은 경우는 전체 우리 식품 뭐 축산물이든 뭐 농산물이든 그걸 다 합쳐서 그 평균을 계산했을 때 그 평균보다 노출량이 일단 높고 김은 평균 오염도보다 높은 건 사실입니다. 김이 그러니까 평균보다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증가 추세잖아요. 증가 추세. 증가가 안 하면 그나마 다행이잖아요. 그죠? 증가. 근데 참고로 오징어랑 미역은 이제 증가 추세에 있어서 문제였는데 다행히 김은 증가 추세는 아닙니다. 정말 그건 다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정말로 안심해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김을 먹는다라고 하면 그냥 드시는 뭐 그 자체로도 조리가 가능하니까 그런 마른 김 형태로도 많이 먹지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마 제 생각인데 이런 조미김 형태로 드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미김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좀 말씀드릴게요. 자, 2017년 카드뮴, 중금속 카드뮴 자료입니다. 김과 조미김 자료가 달라요. 여러분 다릅니다. 일단 그 축산물과 역시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비교할 대조군은 필요하니까 그래서 축산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수산물 자체가 축산물 대비 157배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김 같은 경우는 전체 평균보다 높지만 수산물 평균보다 조금 낮아요. 낮는데
그래도 축산물 대비 비교하면 100배가 넘는 김이 이제 높은 편이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또 신기하고 충격적인 게 조미김 형태로 바뀌면 갑자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축산물 대비 472배가 돼버려요. 실제 오염도가 높아져 버리죠. 여러분들 이걸 보면 무슨 생각 드십니까? 여러 가지 아마 만감이 교차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거 조미금 먹으면 안 되나?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아, 이거 실험 잘못됐다. 이거 실험 잘못된 거다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조미김은 김으로 만들잖아요. 근데 김의 농도가 0.1인데, 오염도가 0.1인데, 조미김이 0.472 갑자기 떨어져 버렸어요. 아, 그러니까 4.7배가 늘어나 버렸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 실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실제 이게 이게 분석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김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잘라서 그냥 이게 분석 장비에 놓고 분석하게 되면 왜냐면 생각보다 김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습니다. 김이 수분을 많이 머금고 있어가지고 그게 수분 때문에 약간 희석된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0.1로 나왔던 것이 평균 0.1이 나왔던 것이 조미김 형태로 바뀌면 조미김은 어떻게 만드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김을 가지고 그죠 열을 가한단 말이야. 구운단 말이야. 그럼 수분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상태에서 그냥 또 기름 도포가 일어나죠. 기름이랑 소금 같은 거 도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수분 흡수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과 또 또 두 번 정도 굽거든요. 그러면서 잔류하고 있는 수분들이 다 날아가고 기름이 도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수분 효과가 사라지게 돼서 그래서 결론은 이런 농도가 좀 높아지는 것들을 이렇게 보이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시 실험이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무튼 조미김이 높은데 자, 그래서 조미김이 0.472 정도 2017년에 나왔다고 했는데 당시에서도 보고서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원재료에 의한 것이다. 원재료에 의한 것이다. 원재료는 김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017년도까지만 해도 조미김은 여기 제가 적어놨죠. 기타 식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김은 여러분 수산물이에요. 그러니까 해조류로 분류가 돼요. 근데 조미김은 기타 식품으로 분류가 됩니다. 기타 식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뮴 기준치가 일단 그 김에 대한 기준치가 카드뮴 기준치가 조미김에 적용이 안 됐었습니다. 안 됐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2017년에 나온 수치들 꽤 많은 걸 조사했더니 0.472가 나왔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뭐 당시 뭐 문제되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 뭐 당시 이게 나왔던 제품들이 뭐 판매 중지가 된다든지 그런 게 안 됐던 이유가 그런 겁니다. 예, 그때까지는 김에 대한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결과 보고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제는 관리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이제는 정부에서 이 조미김도 똑같이 김이랑 똑같이 0.3 ppm이라는 기준치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예, 그렇게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자, 그럼 이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세요? 아, 이제 뭐 2017년 이후부터 이제 0.3 수치가 적용되니까 이제는 뭐 안심하고 먹어도 마음껏 먹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2022년 작년이죠. 충격적인 기사가 이제 나옵니다.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제가 뭐 업체 이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뭐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요. 뭐 특정 브랜드였는데 어떤 땡땡 물산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건데 작년 11월 얼마 안 됐어요. 중무소 카드뮴이 초과 검출됐다.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돼서 판매 중단, 이제 회수 조치를 취했다. 뭐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 적발된 그 수치가 몇이었냐면 기준이 0.3이라고 했었죠. 근데 얼마 나왔냐면 0.4가 나와버려요. 굉장히 많이 초과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 판매 중단됐는데, 그래서 이걸 보면 또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저 업체는 이제 문제가 있었고, 아주 나쁜 회사고, 그러니까 저 회사께 적발됐으니까 다른 이제 그런 제품들은 다른 그런 조미김은 다 안전할 것이야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당시 2022년도 나온 거는 이 관련된 제가 그 시각처 자료 이런 보도 자료 어떤 걸 봐도 어떤 문구를 봐도 전수조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전수조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그 양식 그 김 양식하는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도 제조업체가 되게 많은데 그럼 몇백 개 되는 업체들을 다 조사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부 조사한 겁니다, 여러분들. 조사했더니 이런 특정 그 브랜드 땡땡 물산이라고 하는 데에서 적발이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고 무슨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다른 거 다 조사하면 이제 뭐 0.3 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제 뭐 조미김을 먹으면 안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그 다음 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이 지금 단위는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 ppm이고요. 2017년도 평균이 카드뮴 기준으로 조미김에서 0.47이 나왔다고 했었죠. 작년에 0.4가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기준은 0.3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0.3 넘은 거를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 넘은 게 많았잖아요. 평균이 0.47이었으니까 넘은 게 많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 그동안 나는 뭐 그동안 이 김을 많이 조미김을 많이 먹었던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나 이제 한 30년 뒤에 암 걸릴 게 뭐 단축돼서 줄어들어서 뭐 20년 뒤에 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준치를 넘었다 하더라도 들어오는 양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는 양. 이 기준치량은 말 그대로 농도입니다. 농도. 농도라는 건 전체에서 특정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를 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기준치를 넘은 걸 먹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평소에 먹는 일반적인 섭취량. 솔직히 여러분들 이 김을 밥으로 먹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없잖아요, 솔직히. 밥 먹을 때 뭐 약간 싸서 먹는 그런 부수적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루에 한 봉 정도 먹는 수준의 섭취량이라면 기준치 넘는 걸 먹었다 하시더라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기준치 이하의 것들만 먹었다 쳐요. 예를 들어서 0.3, 0.29짜리만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먹는 양이 많아요. 좀 과하다 싶으면 예를 들어서 제 지인 중에 그런 분이 있는데 술안주로 맥주 안주로 김만 드시는 분이 계세요, 실제로. 김만. 그래서 맥주 드실 때 뭐 김 한 다섯 여섯 봉 놓고 그냥 그걸로 맥주 한 캔 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기준치 낮은 걸 먹더라도 먹는 양 자체가 많아 버리면 몸에 들어오는 양 절대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식약처도 그래서 2022년도에 공식 자료를 냅니다. 2022년도에는 다른 거 뭐 비소라든지 뭐 다른 거 뭐 수은 같은 거 측정했었고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매년 이런 그런 어떤 이런 광범위한 방대한 자료 조사를 매년 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뮴과 납에 대해서는 2023년도에 하겠다라고 전수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올해 이제 하고 있겠죠. 하고 하면 공식 그 결과 발표는 아마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이 조미김 관련된 적발된 업체가 그러니까 기준치를 넘는 업체가 하나도 없기를 저도 바랍니다. 당연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조미김 관련해서 이 카드뮴 관련해서 이게 연구 자료를 보면 좀 높게 나오잖아요. 높게 나오는데 높은 건 사실이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인 섭취량을 따졌을 때 여러분들이 뭐 하루에 한 봉 정도 뭐 이런 먹는 수준 뭐 밥 먹을 때 살짝 이렇게 얹어서 먹는 수준의 그런 정도면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진짜 그렇게 먹지 말라는 식으로 영상 만들 거였으면 제가 영상 안 만들고 아마 뭐 뉴스 그냥 기자분에게 제보를 했겠죠. 그런 거 아닙니다. 다만 이제 과한 섭취는 몸에 들어온 절대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좀 조심하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론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여러분들 지금 이 김이 사실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김이 뭐 미역이든 오징어든 이런 수산물이 또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다 이런 바다 오염돼가는 과정에서 나온 결과물인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다 오염돼가는 이런 과정들을 좀 약간 공유하고 싶어서 심각성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만든 거고요. 바다가 이렇게 카드뮴이나 납이나 이런 중금속 오염되는 이유는 주된 원인은 바로 공장 폐수입니다. 공장의 전 세계 수많은 공장에서 지금 이 순간에서 계속 버리고 있고요. 항상 뭐 기준치를 지켜서 버리는 건 맞습니다. 뭐 대부분 다 버리겠죠. 기준치를 지켜서 버린다 하더라도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바다에선 계속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런 좀 협의가 필요하고 실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 영상을 혹시 제조업체, 이 조미김 제조업체분이 보고 계시다면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되게 중요한 팁입니다. 제가 무료로 그냥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해당 업체분이 어디서 김을 사오거나 어디서 채취하셨겠죠? 어디 아니면 직접 양식장 운영하시거나 자, 그랬을 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본의 아니게 억울한 일을 당하실 수 있고 회사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이 순수 김을 가지고 한번 중금속을 측정해 봤어요. 중금속 측정해 봤는데 정부가 말한 기준치 0.3보다 낮게 나왔어요.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안심하실 수가 있어요. 안심하고 그걸 가지고 조미금을 만들어 버리면 조미금 만들면 아까 말씀드렸죠. 높아질 수 있다라고. 카드뮴 농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수분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카드뮴 농도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갑자기 전수조사했을 때 여러분 그 회사 명칭이 바로 기사에 떠버립니다. 뉴스에 바로 떠버려요. 왜? 그 식약처나 이런 데서 정부는 바로 그 조미김 자체로도 검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온 원료 김이 0.4 기준치보다 낮아도 조미김은 높게 나오 측정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뭐 해명해봤자 이미 뭐 여러분 회사명은 이미 다 언론에 나온 상태여서 소위 말해서 업계가 망할 수도 있죠. 그 업체가.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제 팁을 알려드릴게요. 그 김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런 일 때문에 아마 더 조사를 많이 하실 거잖아요. 중금속 조사를. 그러면 그 김 자체를 여러분들이 사오셨던 뭐 양식하셨던 그 김 자체를 조사하실 때 어디다 분석기관에 의뢰하실 때 반드시 수분을 완전히 다 제거한 상태에서 최대한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 의뢰를 하셔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정부가 말한 기준치보다 훨씬 낮은, 그러니까 제가 그냥 답을 알려드릴게요. 한 0.1 이하, 0.1 이하, 0.3이 아닙니다. 0.1 이하 정도, 한 그 정도 수치된 것들로만 여러분들이 조미김을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그 정부가 말한 조미김 기준 0.3을 넘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팁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냥 김 채취한 걸로 분석에 기관 의뢰하셨다가 거기서 나온 수치만 믿고 조미김 만드셨다가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준치 이상으로 적발돼서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제가 팁을 무료로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 또 다음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